네, 김노벨 TV입니다. 요전 시간에 이제 아관 파천까지 다뤘죠. 그럼 환궁 후에 뭐 했느냐? 덕수궁에 머물면서 고종은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스스로 이제 황제에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1899년 8월 17일에는 국제구조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국제라는 거는 국가의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황제가 된 고종의 권력을 강화시킨 겁니다. 거의 뭐 독재 수준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먼저 육군, 해군 통수권을 장악을 하고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권도 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 임명권을 가졌습니다. 관리 임명권은 예전에는 의정부에서 그 안을 올리면은 고종이 윤허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아예 본인이 가서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약 체결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황제면서 대원수를 겸임을 하죠. 이 당시 찍으면은 유럽식 군복을 입고 훈장을 가득 단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원수 복장인 거죠. 독재 체제가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본인은 이제 황제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뭐 광무개혁이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 조선을 개혁시키고 근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고종이 광무개혁을 했는데 일본의 방해로 실패했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의지를 가진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황제로서 좀 폼을 잡을 수 있는 군대를 유럽식 복장을 입히고 소총을 주고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한제국에 대해서 조선이 완전히 자주 독립국이 된 것을 선언한 거다 그렇게 평가들을 하는데 이걸 굳이 비유하자면 망해가는 구멍가게 주인이 자신의 가게인 연희상회를 YH그룹으로 이름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한테 앞으로 나를 그룹 총수라고 부르십시오 하는 거랑 뭐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당시 고종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명전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중명전은 덕수궁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예원학교 뒤쪽에 있는데 그 입구는 예원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중명전에 다다를 수 있고 심지어 내부도 우리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명전은 원래 왕실 도서관으로 지어져서 현재 이런 모습을 띠고 있지만 이건 복원한 겁니다. 옛날 그대로 모습은 아니고요. 이게 1904년에 덕수궁에 대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고종이 거처할 데가 없어서 임시로 거처한 건물인데 그것보다 우리한테 더 알려지게 된 거는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여기서 체결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을사조약을 을사보호조약으로 부르다가 이건 너무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거다 해서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스스로 비하할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을사조약으로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중명전 안에 들어가면은 실제 그 장소였는지 모르지만은 을사조약 체결 장소를 당시 모습 상황을 재현시킨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신들하고 일본 대표단하고 또 이토 히로부미까지 있는데 정말 이 광경을 보면요 섬뜩합니다. 이 중명전에서 한일 간에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을사조약이 체결된 걸 두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죠. 고종은 반대했지만 을사오족이 강제로 옥새를 뺏어서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과 틀립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일본하고 협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대신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서 고종한테 그 진척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돼 있는데 대신 일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신들이 물러가서
이제 다시 협상단한테 가서 일본 대사를 만나서 안 된다, 한자로 불가죠. 안 된다라는 두 글자로 물리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약 체결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사를 밝히니까 고종이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이미 짐의 뜻을 말하였으니 잘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이미 짐의 뜻을 말하였으니 잘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고 잘 조처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 협상 내용을 전에 들은 고종이 어떤 불만을 가졌나 하면은 그 조약 안에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한 얘기는 뭔가 하면 짐의 뜻을 말하였으니 그 뜻이, 자, 조약에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보장하는 항목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조약이 체결되더라도 당연히 이제 황실의 안녕을 보장받아야 되지만은 존엄을 보장받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본 통감부가 나를 잘 대해줘라. 잘 대해주려면 어떡합니까? 돈을 써라. 그 얘기랑 이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외부로 알려진 거는, 이게 고종은 반대했는데 을사오족이 이걸 찬성해서 일본의 위협 때문에 이런 조약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해서 을사오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이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고 희한하게도 을사오족하면 우린 이완용 이름만 기억을 합니다. 정말 이완용이야말로 고종에 대해서 충성을 바친 대신인데 왜 이완용만 그렇게 알려지게 됐는지 그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반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참정 대신 한규설인데, 참정 대신 하면은 일반 대신보다는 급이 하나 높습니다. 그래서 뭐 총리 대행이라 그럴까, 부총리급이 되는데 한규설은 끝까지 이제 반대를 하죠. 고종이 찬성을 했건 조약 체결을 지시를 했건 거기에 도장을 찍은 을사오족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책임은 그 당시 뭐 군주, 황제, 전권을 가지고 있던 황제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일 을사조약 또는 한일 합방하고 관련해서 고종의 책임을 없죠. 아무도 고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종도 자기가 구체적으로 뭐 찬성해라, 반대해라 그런 표현을 안 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신하들한테 정권을 위임한 것처럼 하면서 자기는 몰랐다, 이런 식입니다. 이러한 고종의 모습을 보면서 꼭 요즘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 해먹고 나는 그거 몰랐다 라고 발뺌하는 누구를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을사오족이 합리화되는 건 아니지만은 궁극적인 책임은 고종이고 고종은 사실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종한테 왜 책임을 묻지 않고 심지어 고종이 개혁 군주로까지 불리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에는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고종은 그 중에서도 재위 기간이 세 번째로 깁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52년을 했고요. 숙종이 45년을 재위했고 고종이 43년을 재위했습니다. 고종은 1851년생이죠. 그런데 1863년에 철종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비의 수렴청정, 그리고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섭정으로 즉위하고 10년 동안은 좀 무력한 왕이었죠. 그렇지만 자기가 성인이 된 후에 1873년에 자기가 친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 하면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지만은 그가 집권을 하고 통치를 한 기간은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873년에 친정을 시작해서 1907년에 퇴위, 순종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뭐 선양,
한 게 1907년입니다. 그래서 총 43년을 재위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 1994년 동학농민운동하고 청일전쟁, 1896년 아관파천, 그리고 러일전쟁, 1905년 을사조약,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이어지게 되죠. 잠깐 이모군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882년에 발생했는데 구 군대들이 13개월 동안 월급이 밀렸습니다. 여러분, 직업군인한테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다가 자 월급을 주겠다 해가지고 몰려갔는데 받아보니까 쌀겨 모래가 섞여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쌀도 오래돼서 시커멓게 썩은 쌀이었습니다. 여기에 분개해가지고 그 군대하고 그 군대의 가족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나 하면 창덕궁을 습격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창덕궁에 있었습니다. 창덕궁을 습격해가지고 대신들을 죽이고 주로 민씨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민겸호가 살해됐죠. 그리고 민비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민비는 궁녀로 변장해서 궁을 빠져나가죠. 그래서 충주 장호원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럼 왜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줬느냐? 뭐 예산도 없었지만은 군대 예산을 구 군대보다는 신식 군대라는 별기군에다가 다 배정을 해준 겁니다. 이 별기군은 서양식 군복을 입고 그 다음에 서양식 소총을 들었습니다. 이것도 고종이 일본에 요청해서 일본 군인이 와서 훈련을 시킨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군대 예산을 그때 선해청,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담당하고 있던 민겸호가 다 띄어먹은 거죠. 그래서 분개를 해서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모군란도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해서 간신히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 청나라 군대 요청을 두고도 또 말이 많죠. 고종이 한 게 아니라 민비가 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왕비가 군대 출병을 요청한다고 그 외국 군대가 출병을 하겠어요? 물어보겠죠. 이게 고종의 뜻이냐? 그러니까 고종의 뜻이다. 결국은 뭐 고종이 출병을 요청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1884년에 친일 개화파에 의해 가지고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이 성공을 했으면은 고종은 뭐 퇴위를 하던가 아니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승리하고 일본군으로부터 감시를 받으니까 아관파천을 해버렸죠. 그리고 자신의 안녕과 위험 유지를 보장받고 을사조약에 찬성을 한 겁니다. 합방 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조선 왕족들하고 대신들은 왕공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왕족이라는 거는 그 당시 천황이라고 불렸던 일본 왕의 일족으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족은 그 당시 대신들, 민씨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공작, 백작, 자작의 자기를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 총독부로부터 1945년까지 생활비를 엄청난 생활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재산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세비가 얼마나 많았나 하면은 총독부 예산의 2%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의 2%를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해서 생활비로 대줬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왜 개혁 군주로 추앙을 받는가? 또 부인인 민비는 심지어 명성황후로 추앙을 받아서 얼마 전에는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이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거 뭐 쉽게 말하면 다 뻥입니다. 조선의 국모를 그 군대가
군까지 들어가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선의 망국에 가장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고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앙을 받느냐? 자, 조선의 망국이라는 게 우리 민족한테 너무 수치스럽고 좌절감을 줬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책임을 진다라는 거는 군주가 져야 되는 겁니다. 군주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이유를 돌리죠. 그게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이 사사건건 방해를 해서 개혁이 좌절이 됐고 일본의 침략 야욕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런 외인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군주였던 고종을 보호해야 되고 심지어 그 부인인 민비까지도 보호해야 됩니다. 이건 완전한 봉건의식이고 그런 봉건의식에 바탕을 둬서 고종과 민비를 미화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집단적 허위의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선이죠. 북한의 김일성 일족 정권이 통치를 잘못해서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을 굶어 죽였는데 아직도 우리의 주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가 최고다라고 신격화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외면하는 허위의식이 지금도 너무너무 퍼져 있고 그런 허위의식을 선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바로 거짓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거짓 속에서, 즉 고종은 개혁 군주고 민비는 명성 황후고 그런 허위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진정한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